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서울 연탄은행의 연탄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100명의 봉사자들이 백사마을에 모여 총 4,5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 제107회 총회장에 김원수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이일 연임 감사 예배를 열고 새 회기를 이끌 비전을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지금 효과적인 선교 사역으로 직장 선교가 강조되면서 직장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엠브리지 선교의 2기가 이대행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비전과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추모공원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이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세계 오순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겨울에 혹하는 달동네 마을 주민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탄을 전달하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연탄은행에서 주관한 연탄 나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노원구 백사마을에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다가올 혹한기를 앞두고 진행될 사랑의 연탄 나눔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연탄은행은 1일 사랑의 연탄 나눔을 재개하고 총 300만 장 전달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9년째 묵묵히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 중인 가수 션은 차가운 바람을 가장 먼저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나눌 수 있어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며 봉사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제 바람이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쌀쌀이 불 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바람을 먼저 느끼시는 우리 이웃들, 연탄 쓰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나눌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어쩌면 더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되는 것 같고요. 2022년 겨울 또 열심히 우리 함께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탄 나눔을 재개한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봉시라리,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연탄 총 2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이 중 5천 장을 기부한 경민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연탄을 나누는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허기복 연탄은행 대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규제가 풀려 연탄 나눔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6시간 정도 불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4장에서 5장 정도면 아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방안이 대표져가지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300만 장 나누기 운동을 펼친다면 전국에 10만여 가구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지 않을까. 이날 백사마을에는 30가구에 150장씩 총 4,500장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많아 봉사자들의 이마에는 금방 구슬땀이 맺힙니다. 작년 겨울 처음 봉사를 시작해 오늘이 5번째인 어린이 봉사자도 작은 등에 3.65kg 연탄 한 장씩을 짊어지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싶고 재미도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탄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연신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가정마다 400장의 연탄이 더 필요하지만 한 장에 800원인 연탄 가격이 100원씩 오른 데다 경제 불황으로 연탄 후원금이 줄어 노심초사하던 참이었습니다. 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주시는 분은 연탄이지만 우리는 금탄같이 생각하고 겨울을 좋게 지내죠. 따뜻하게. 몸도 안 좋은데 해년마다 이렇게 우리 연탄은행에서 봉사자들이 또 연탄을 갖다 주어서 너무나 고맙고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암만 해도 몸이 안 좋고 또 좀 저희같이 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항상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죠. 연탄을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서울 여느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이곳 백사마을. 이곳 주민들은 벌써부터 다가올 추위가 걱정되지만
한국교회의 연탄 나눔이 시작되며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줄어든 후원의 손길이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교단 신임총회장에 김헌수 현 총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새 회기를 준비하는 예배에서 김 총회장은 하나 되는 총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일 김헌수 총회장 연임 감사 예배에서 총회 신임원단은 제107회기를 이끌 새로운 포부를 다짐했습니다. 우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2일 제107회 김헌수 총회장 연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신총회는 지난달 제107회 정기총회를 열어 김헌수 목사의 총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김헌수 총회장은 연임과 관련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명감을 느낀다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잘 발휘해 우리 총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나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자꾸 나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한국교회가 본이 되어지기도 하고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단부터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신총회 총무인 김봉래 목사는 총회 비전 보고에서 제107회기 총회 주제는 선택받은 은혜라며 우리 총회가 다른 교단의 귀감이 되고 표준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회는 신임원들의 워크숍을 통해 107회기 주요 사업을 확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회기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우한나입니다. 산업화 이후 직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만큼 직장에서 삶을 공유하는 방식의 선교 활동이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다시 직장 선교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직장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의 대체 수단이 되면서 성도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지금 기대되는 선교 사역으로 직장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선교에 나서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직장 선교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 직장 선교가 다시금 강조돼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중인데 이 게더링 처치,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직장 선교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영적으로 파워가 생기면은 그들의 교회를 다시 이제 일으키고 또 교회로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직장 선교는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성장했습니다.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일터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직장 선교는 당시 교회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의 대안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며 직장 선교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든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흩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였던 거예요. 흩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당연한 속성이었구나.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도했거든요. 직목협은 직장 선교 목회자들이 평신도 사회 속에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다며 협의회를 통해 직장 선교 목회자를 양성하고 직장 단위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최근 포럼을 개최해 비전을 선포한 엠브리지 선교회는 교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엠브리지는 선교한국에서 사무총장으로 헌신한 이대행 선교사를 엠브리지의 대표로 세우며 미래구상에 한창인데요. 이 길을 맞은 엠브리지의 새로운 비전을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엠브리지 선교회가 밝힌 비전입니다. 선교한국에서 31년간 사무총장으로 섬겼던 이대행 선교사가 엠브리지의 대표로 취임하며 2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엠브리지는 최근 교회 문화 연결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교회를 연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표는 한국교회와 선교 상황을 광야에 비유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나무가 연결돼 있는 숲처럼 연결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이런 구상에 새롭게 시작될 엠브리지가 교회 생태계를 회복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설명입니다. 엠브리지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 사역자들이 혼자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를 돌보고 선한 일을 독려하고 정말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이 힘을 모을 것인가. 저희가 모든 사람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연결되는 이런 생태학적인 군락 안에서 또 감당하고 이게 좀 번져갔으면 좋겠다. 포럼의 발제는 교회 문화 연결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남성혁 교수는 교회 관리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보내는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엠브리지 박준범 이사장은 포럼 발제자들의 조언에 동의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도를 회복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엠브리지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엠브리지가 좀 명민하게 이 시대의 교회 문제, 그다음에 문화 안에서의 우리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이 연결해야 될 현장들에게서 명민한 제자도로 가고 싶습니다. 엠브리지는 매주 목요일 52주간 대면 모임을 진행하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 추모공원인 재단법인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2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달 열리는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14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리는 DMZ 기도대성회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입니다. 이날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신범섭 이사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에게 후원금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본 재단은 선교 재단으로서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성회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법인 누가선교회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 누가치과 본점 확장 예배를 29일 진행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선포한 정일웅 전 총신대학교 총장은 경제위기 속 누가선교회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복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누가선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누가선교회는 지구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를 전한다는 모토로 국내외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 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가 개천절을 맞아 민생 우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개천절을 맞아 국민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1.2%, 부정평가는 66%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평가와 비속어 사용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자막 조작, 언론 왜곡으로 맞받아치며 지지율이 30% 선을 위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위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4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합니다. 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5,342건의 신청 가운데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과 가정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청은 단풍이 절정을 맞는 10월에 산악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다며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청 출동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3만 2천여 건으로 월별로는 10월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청은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불법 합병을 규탄하며 핵무기 사용 시 후과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며 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축구장 참사 희생자 125명 중 17명의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참사는 칸주루안 축구장에서 RMIFC가 홈경기에서 23년 만에 패하자 화가 난 홈팀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난입한 관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쐈고 수천 명의 관중이 최루탄을 피하려 출구 쪽으로 달려가다 뒤엉키면서 대규모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자금성 등 베이징 중심의 고건축물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3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지난 1일 베이징 중축선 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중축선 보호구역 내 문화재와 역사적 건축물, 수목 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또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중축선의 전통과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내년 베이징 중축선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바크 조코비치가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텔아비브 워터젠 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마린 칠리치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5월 이탈리아 오픈, 7월 윈블던에 이어 시즌 3번째 우승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조코비치는 또 올 시즌 3종류의 코트에서 모두 우승한 첫 선수가 됐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내리던 비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기온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쌀쌀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오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1도, 부산 24도,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올겨울을 대비한 연탄 나눔도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불황에 후원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걱정이 컸다는 백사마을 주민의 말이 참 와닿는데요. 우리 이웃들이 이번 겨울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 때문일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